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혹시 그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요즘 막 화제인 체중 감량 주사제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팔인지 관련 해외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체중부터 혈당, 뇌 건강까지 올리브 오일의 가능성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GLP-1이라는 호르몬에 있어요. 아, GLP-1이요? 네. 이게 식욕을 조절하고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이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몸에 좋더더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특정 성분이라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 속 올레산이군요. 맞습니다. 올레살이죠. 이게 GLP-1 분비를 탁 자극해서 식욕은 좀 줄여주고 포만감은 오래가게 하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한다. 이런 원리인 거죠? 네, 그렇죠. 몸이 스스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하, 실제로 그 하버드 연구진이 한 연구가 있던데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12만 명이나 대상으로 했어요. 규모가 꽤 크네요. 네, 근데 다른 지방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먹은 그룹은 체중이 줄었는데 다른 종류 지방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비슷하게 맞췄을 텐데요. 그게 포인트죠. 칼로리가 비슷한데도 결과가 달랐다는 거. 이게 그냥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스위치를 건드린다는 거죠. 대사 스위치요? 네, AMPK라는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효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그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아, 지방 연소 버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올리브 오일 섭취가 이 효소를 깨워서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단순히 기름을 먹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혈당 조절 쪽 연구 결과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지중해 식당을 기반으로 해서 올리브 오일을 먹은 그룹이랑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올리브 오일 먹은 쪽은 한 105 정도. 근데 안 먹은 쪽은 13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그 상승폭이 훨씬 낮았던 거죠. 상당한 차이네요. 네. 이게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오메가9 성분이 염증이랑 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시켜서 그렇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막 단 거 먹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고 이런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뇌 건강까지요? 네. 서버드에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9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8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와, 28년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올리브오일을 한 반 스푼, 그 정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치매로 사망할 위험이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28%나요. 엄청난데요? 네. 특히 여성에게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체중이나 혈당 관리를 넘어서 장기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꼭 주변에 보면 나는 올리브 오일 먹어도 아무 효과 없던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흔한 실수들. 첫째가 먹는 타이밍. 타이밍이요? 네, 식사 다 끝나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대요. 둘째는 가열. 올레산이 열에 약해서 요리할 때 써버리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셋째는 꾸준한 부족.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냥 생각날 때 가끔 먹으면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GLP-1 호르몬의 작용 방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GLP-1이요? 네, 이 호르몬은 공복 상태, 그러니까 배가 비어 있을 때 자극을 받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을 해요. 식후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식후에 먹으면 이미 다른 음식물 때문에
자극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소화에 부담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산은 열에 약하니까 뭐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 같은 그런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생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아, 이게 중요한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꾸준함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럼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딱 세 가지를 강조하던데요. 네, 핵심적인 방법들이죠. 첫째, 식사하기 15분에서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먹어라. 네, 공복. 혈당 관리가 좀 신경 쓰이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3끼 식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칼로리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한다. 이게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레몬즙을 살짝 섞으면 맛도 좀 나아지고 이게 또 GLP-1 자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레몬즙이요? 괜찮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 식사 순서를 지켜라. 이게 또 중요하대요. 식사 순서요? 네, 올리브 오일을 마신 다음에는 반드시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그것도 조금만 먹는 게 혈당 치솟는 걸 막는 데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 탄수화물을 뒤로 미루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올바른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라벨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 100% 엑스트라 버진인지, 산도가 0.8% 이하인지,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품질 좋은 걸로 골라야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좀 단 음식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드셨던 분이라면 몸이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한 2주에서 4주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도 어쨌든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이나 담석증 같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아, 그건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한 스푼 다 먹기보다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름을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영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 기름 섭취가 좀 어렵다면 식전에 삶은 달걀 한두 개나 아니면 뭐 닭가슴살 약간,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먼저 먹는 것도 GLP-1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도 방법이군요. 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해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올리브 오일을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공복에 생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요. 네. 이 GLP-1 호르몬을 자극해서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좀 덜 졸리더거나 간식 생각이 좀 줄어든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아,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미묘한 변화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죠. 자, 그렇다면 이 정보가 듣고 계신 분들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올리브 오일을 먹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넘어서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식사 시간이나 순서, 또 음식의 구성 자체가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이나 에너지 수준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더 큰 그림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원리를 각자의 생활 습관에 어떻게 적용해서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 그것이 이번 저희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